인사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이센시 아이비관 팀장 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한 40분 정도 하기로 하셨는데 1시간 가까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포인트만 잘 잡아서 설명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좀 얻어가는 게 있을 만큼 준비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아마 궁금하셨던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 애가 구연고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1등급 맞게 할 수 있는가? 딱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중간고사 25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24년 1학기 중간고사 얘네들을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 사진이 제가 작업이 좀 들어간 거고요. 요즘 AI가 잘 작업해 주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센시 학원에서만 제가 17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해도 구현고 내신을 진행하지 않고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기말 해서 1년에 4번씩 계속 내신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좀 많아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는 이번에 학년별 담당 선생님이 누군지부터 제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년 부장이 되고 어떤 선생님들이 무슨 반을 맡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의 시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그런 디테일까지 좀 챙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래 했던 그런 쌓여있는 데이터들 덕분에. 그래서 구현 17년이라는 게 검증된 강사라는 얘기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오면서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말씀드릴 것들이 키워드가 3가지가 될 겁니다. 그 3가지만 잘 얻어가시더라도 이 포인트대로 이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요렇게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요렇게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암기입니다. memorizing이고요. 요즘 학생들 수업을 하다 보면 어머니 아버님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좀 많이 게으릅니다. 게을러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맞힐 수 있는 문제의 선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23문제 중에 12문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거의 50% 선이에요. 근데 암기를 하자고 해서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얘기하면서 효율을 따지는 학생들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어불성설입니다. 외우지 않고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일단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맞힐 수 있는 점수의 선이 50점에서 60점까지 안정적 구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면 사실은 1등급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무식한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구간 점수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시험 범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중간고사 범위가 잘 안 보이네요. 교과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핸드아웃, 프린터, 어법 문제 프린터 한 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 2과와 모의고사 8개 지문이면 사실 이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양입니다. 보통은 교과서 2과에다가 모의고사 한 회 분량을 다 넣는데 모의고사 한 회 분량이라는 것은 총 45문제 중에서 듣기 17개를 빼고 28지문 정도를 반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유형들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내는데 구현은 그 절반만큼도 안 되는 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문제로서 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암기의 선이 이만큼 잘 올라가 있어야 50점, 60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일단 외워서 시험 보자, 그 다음에 외워서 이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했을 때 그런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잡고 가야 된다가 1단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구간이 어디냐면 어법 구조인데요. 보통 저희가 어법이라고 적어 놓으면 grammar라고 적고 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스트럭처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2번은 객관식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답형 하나, 나머지 어법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정적인 점수대를 위해서 이만큼을 잘 확보해 놓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법 관련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셔도 이런 조건들 보이시죠? 그죠? 중복 없이 사용해야 된다.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에 맞게 어형을 변화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is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인 주어와의 수일치가 되겠구나 해서 is를 열심히 외워 있는 학생에게 모든 어법 문제를 맞힐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구현고 시험 내에서는 최소한 아닙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셔도 단순하게 여기 있는 문장 그냥 잘 외워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조건들을 보이시죠? 요것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계속해서 감점이 나고 혹은 감점을 주다가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냥 아예 오답 처리를 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이것들을 잘 외웠으니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맞냐라고 보면 이런 류의 문제들 있죠. 이런 거. 어법상 틀린 것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본문을 잘 외워왔던 학생들에게도 전부 다 문장 안쪽에 변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치를 외웠던 학생이 인위치로 바뀌어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아예 뒷절의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예 달라진 틀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 뒤에 넘어가 있는 제가 요 페이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구현고 문제에 나왔었던 이 중간고사의 요약문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낸 요약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저희가 그냥 어법만 수업하자라고 진행을 한다면 여기서 이 자리에 that이 있었네. 그 다음에 여기에 when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서 여기 ing네. 요거 체크 잘 해놔야 돼. 해서 학생들이 이걸 외우는 상황까지는 가요. 그죠? 왜냐면 이것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또 선택형으로 보고 수정하기까지 시험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에 등장했던 패턴은 뭐였었냐면 이런 식입니다. when이라는 애가 등장한 다음에 여기서 comparing을 데리고서 그냥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when 요 자리에다가 주어를 써놔 버려요. 그러면 원래 분사 구문, 즉 부사 구였던 애가 절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애가 뒤쪽으로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ing 써야지 하면 문제가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서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서술어 자리에다가 수, 시제, 능동, 수동과 관련한 부분을 체크해서 써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어법을 공부하는 게 이 자리에 ing나 pp냐 중에서는 목적어가 있고 없고 하니까 없으니까 수동으로 pp형 골라줘.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 60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 그래머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이 아니라 구조를 판단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낸 다음에 변형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쪽 안쪽에서 들어가 있는 이런 개수들을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 요 조건이 있잖아요. 어형의 변화에 맞게 올바르게 바꿔 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선을 좀 많이 넘어가죠.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들이. 중학교 시험들 보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오면 학부모님들이 혼내기 전에 이미 학생들이 좌절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엄마 나 그냥 정시로 갈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 실제로 본인이 중학교 때 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해왔던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어법 그래머가 아니라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 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스트럭처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 요약 능력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약 능력.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냥 기출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25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른 회차들을 섞은 게 아니고요. 전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에서만 요약하기 문제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객관식이 여기에 8번 문제로 하나 나왔고요. 요거는 요약문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 조금 잘랐습니다. 이만큼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였고 객관식 말고 서술형 5문제 나오는데 5문제 나오는 것 중에 3문제가 실제로 요약해봐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쌓아왔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열심히 본문과 모의고사 범위들을 잘 외웠다. 1단계. 두 번째로는 모든 문장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뭐가 변형됐을 때 뭘 잡아낼 수 있다. 이게 2단계까지로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만들어졌던 실력이 좀 갖춰져 있지가 않은 상황이면 내신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어떤 진보 폭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억울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방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문제의 수준을 보셔도 단순하게 그냥 요약만 하세요.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A, B 정도는 채울 수 있겠다. 근데 두 번째로 어색한 부분을 찾아 쓰는데 내용상 어색한 것들이니까 단순히 어법이 아니라 내용 차원에서 어휘들의 쓰임까지도 이해하고 있느냐를 같이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그냥 요약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미 학생들한테 한번 알려줬던 적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생으로 영작을 하세요라면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시의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수업 중에 조금 충실하고 필기들을 열심히 해놨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봤던 문장들이었을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마지막 수업하기 전에, 직보하기 전에 학생들 교재를 다 걷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교재를 다 걷어서 다른 선생님들 것들의 필기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제가 직보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뭔가를 얘기해주고 이 선생님은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구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선생님은 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셔서 프린트를 주는데 이 선생님은 그냥 말로만 툭툭 던지고 끝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 반은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업 직전에 교과서 필기한 거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내신 기간 동안 필기 제대로 안 하면 성적 못 받는다. 까지도 제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방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올해만 생긴 기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24년 거거든요. 그 바로 다음 장입니다. 24년도에도 요약하기 문제들이 이만큼 나왔었습니다. 배점 높은 서술형 문제들로. 객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구형고에서 일단은 어떤 포커스로 잡고 있는 거, 그 한 문제가 뭐냐면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만들기에 대한 어떤 스킬과 그 다음에 실제로 지문이나 혹은 교과서는 좀 기니까 그 부분들을 단락단락별로 정리하는 능력들도 필요해요. 당연히 그건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강사들의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약 문제까지로 정리를 해서 제가 키워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를 쌓았으니까 그 다음이 잘 되고 이걸 쌓았으니 그 다음이 잘 되고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구형고 시험들이. 이건 따로 이건 또 이거대로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와중에 얘까지 준비하는 상황. 동시다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거 잘 맞추고도 여기서 빵꾸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게끔 내신 대비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내신 어떤 블로그 같은 것들 찾아보시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찾아보시면 그 내신 분석 영상이나 혹은 카페 글이나 블로그 글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 엄청 찾아보거든요.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도 많이 찾아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준 블로그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다 뭐냐면 문제 유형, 배점, 또 그중에 어려웠던 문제 한 2개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준비했다가는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아차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저 정시로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8가지 단계로서 준비를 좀 해놓고 있다고 적어놨는데 여기가 까매서 잘 안 보이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파일로 한번 또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거에는 아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법과 관련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 어휘와 관련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기본 유형의 문제들, 순서 삽입이나 배열이나 영작, 거기에 세부 내용파, 그 다음에 주제 제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하기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계속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모의고사 지문들의 양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나요. 그리고 어휘를 좀 많이 신경 씁니다. 2학년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휘 프린트를 쫙 나눠준 다음에 어휘 문장에서 빈칸 채워 넣기라든지 혹은 다해요, 유의어, 반의어 이런 류의 문제들도 내기 때문에 거기에 어휘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이런 스타일들에 익숙해져서 기틀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2학년 때는 추가된 범위에서 허덕거리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 그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2등급선. 저희가 사실은 내신을 준비하는데 1등급이 이제는 10%가 됐잖아요. 2등급이면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어떤 목표선에 달하기는 꽤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에 저희가 좀 바짝 준비를 좀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2학년 때는 그 양이 한 2배 정도로 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구현은. 아시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세팅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가 좀 돼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학생들 보내주시면 아마 알 겁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 어머님들이나 혹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저희가 구현이 이 ICNC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구연고가. 구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그래서 담당을 하게 됐고요. 적은 수의 인원이면 아마 저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을 건데 좀 많은 인원이라 제가 좀 케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구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가 학원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바짝 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덮어두시고요. 제가 또 리뷰를 하지 않고는 수업을 마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구형고 시험에서 제가 키워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첫 번째 뭐였었죠? 암기입니다. 일단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 점수대 확보 6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였었죠? 네네네. 구조, 어법 구조입니다. 이 말을 어머님들도 이제 계속 입에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너 이순지 안지 맞힐 수 있어? 와. 실제로 문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서 요 절이 부사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치사가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거고를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번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가장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는요. 천일문이라는 교재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문장 구조를 보는 데는 그 교재만한 책이 없습니다. 천일문은 말 그대로 문장만 모아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일문이 또 레벨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을 진행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보통 3월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시작하니까. 근데 설도 끼고 해서 이때 좀 애들 여유 있게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3월 들어가면 열심히 시켜야지면 한 달 날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뭔가를 좀 더 빡세게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천일문에 각 편들이 있어요. 레벨별로. 그래서 같이 책 골라가지고 그 교재 좀 시켜주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던 구조 파악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형고 킬러 문항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다 했죠? 요약하기였습니다. 까지. 이 3가지에 신경을 쓰고 내신을 준비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본문 드립다 외우고 문제 많이 풀리고 그걸로 되느냐는 효율에 있어서의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해왔던 바 그리고 결과를 내왔던 바가 그렇지 않다는 게 결과적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리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건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요 뒤에 뭐 있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막 고민도 좀 많으실 거고 여기 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겠지만 아마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저 사람 좀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일단 상담 나가시면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요청해 주시면 제가 따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우리 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써서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현고를 17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실적들을 내오면서 성적을 내오면서 그리고 대학을 보내오면서 쌓아왔던 것들을 이제 좀 더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또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